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결혼 2주년이었습니다. 연애부터 시작하면 6년 하고 5개월 정도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러버린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기념일이 되면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생각도 많이 납니다. 둘 다, 곧 연애할 것 같다. 우리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그널 없이 갑자기 사귀게 된 케이스라 저는 만나고 나서, 연인이 되고 나서도 몇 달을 뚝딱거렸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남자친구를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람을 먼저 잘 좋아하지 않는 제가 잡게 된 정말 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오늘은 그 일환으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애를 막 시작한 분이라면, 내가 조금 더 좋아하고 있는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 상대에게 자꾸 바라는 게 많아지고 욕심이 나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먼저 좋아하게 되었다가 연인이 된 사이였습니다. 상대도 저를 좋아한다고 말해줬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을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연인이 된 후 곧 알게 되는 건, 우리는 서로 좋아한다는 것만 일치할 뿐 마음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둘도 연인이 될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자기 시작된 관계였기 때문에 저도 사실 궁금한 게 많았었거든요. 나를 언제부터 좋아했던 건지, 너도 나만큼 가슴앓이를 했었는지, 그런 것들이요. 질문은 다양하지만 사실 듣고 싶은 말은 하나죠. 너도 나를 나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좋아한다고, 좋아했다고 말해주면 좋겠다. 겠죠? 궁금한 게 많았지만 저는 연인이 된 후 마음 먹은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물음표를 던지는 말보다 느낌표를 더 많이 하겠노라 하는 것이었어요. 나를 좋아해? 얼만큼 좋아해? 내가 왜 좋아? 이런 질문들이 아니라, 너랑 얘기해서 좋아. 이런 대화 같이 해서 좋아. 오늘 굉장히 즐거웠어. 같이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연애 초에 잘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듣고 싶은 답변을 계속 끌어내는 게 아니라 저의 마음을 먼저 전달하는 거 말이에요. 쉽진 않지만 이렇게 하겠노라 다짐했던 건 제가 조급해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묻는 쪽에서, 그러니까 제 쪽에서 듣고 싶은 대답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저는 그 대답이 안 나왔을 때의 서운함도 제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한 상대방은 잘못이 없죠. 듣고 싶은 답변이 있을 때 그 대답을 해주면 참 좋은데, 아니라면요? 아니라면 상대도 참 난감하잖아요. 솔직하게 말하자니 눈치 보이고 꾸며서 말하자니 거짓말이니까.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라면 사실 어떤 대답이든 수용해야 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죠. 뭐 저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쪽에서야 그냥 물어봤다고 생각하지만 괜히 서운하고 툴툴거리게 되고 싸움까지 번지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하는 질문은, 저는 묻는 의미도 듣는 의미도 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지금 좀 쿨한 척, 해탈한 척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도 막 연애 초반에 기대를 가지고 몇 가지 물어봤었어요. 혹시 그때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도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랬나? 하면서 내심 기대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진짜. 그땐 아닌데? 그땐 아니야. 하는데, 아, 하하, 그래? 하고 넘어가는데, 아, 나 더럽게 솔직하네 싶고, 혼자 부들거렸던 기억이 있어요.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뭔가 좀 서운한 것 같으면서도 살짝 시무룩한 마음이 들 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사귀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특별한 친구라도 만족한다고 해놓고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늘을 날듯이 그렇게 행복해 해놓고선, 연인이라는 관계로 딱 묶이자마자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나를 좋아해줬으면 하는 욕심을 확 부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나를 더 좋아해줘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관심이나 애정이란 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하게 돼요.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행동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메모장을 찾곤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서운한 이유가 되게 다양하고 그럴듯한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면 아, 별일도 아니었네. 서운한 것도 많네. 싶은 것들도 많았어요. 당시에는 거대해 보이는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좀 더 실제 일어난 일보다 예민하고 크게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오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냥 모든 걸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어요. 메모장에 적고 나면 정말 마법처럼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거든요. 연애 초반에는 많은 서운한 이유가 제가 더 좋아하기 때문인 게 많았어요. 바꿔 말하면 상대가 나를 지금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 해결될 일들이더라고요.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나서는 늘 마음 편히 잠들었었어요. 왜냐면 그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제가 무슨 사랑의 묘약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저한테 그렇게 빠지게 할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상대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차차 알게 되면 나를 좀 더 좋아하게 되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안 좋아하게 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고요. 당시 일기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었어요. 초조해하지 말자. 내게 중요한 건 지금이다. 둘이 같은 마음인 걸 알게 된 지금이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당장 내 마음의 욕심으로 초조해하지도 재촉하지도 않을 테야. 너는 이런 나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좋아하게 될 거야. 연애 초 잘했다고 생각했던 두 번째는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주는 것이었어요. 이미 같은 마음인 걸 알게 된 거 저는 눈치 봐가며 제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내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좋아한 연애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보상 심리처럼 이번에는 너가 날 더 많이 좋아해줘 하는 신보가 인간이니까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치 힘겨루기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더 좋아하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하튼 지금 우리가 함께 좋아하게 되었고 연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걸요. 그렇게 일부러 마음 아껴 조금씩 내어주었다가 영영 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전 너무 후회할 것 같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연애의 주도권이라든가 너무 잘해주면 고마울 줄 모른다든가 그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분리가 된다고요. 잘해주는 걸 고맙다고 여기지 않고 당연한 줄 알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건 잘해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호의와 마음을 그렇게 이용하는 받는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좋은 사람은 잘해줬을 때 그걸 소중히 감사히 받고 그 이상으로 보답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죠. 이건 이성관계를 떠나 모든 관계에서도 해당되는 얘기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겪어봐야 아는 거죠. 하지만 이 관계가, 이 마음이 평생 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 연이 닿았을 때 마음껏 표현해야죠. 호의를 둘리로 아는 그런 사람인 걸 알게 되면 그렇게 안녕을 고하면 될 일이고 좋은 사람이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히 옆에 두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인간 본성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잘해줘 보라고요. 제가 할 만큼 했는데도 상대가 그만큼 다가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제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떠날 사람이면 다 퍼져도 떠날 것이고, 있을 사람이면 부족해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건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헤어지는 엔딩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 이럴 걸 저럴 걸 여러 가지 미련이 남는 것보다, 그래도 할 만큼 했다는 마음이 드는 게 저는 훨씬 좋아요. 저는 모든 일에 이런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상대가 다정한 눈으로 저를 바라봐 줄 때 이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지? 하며 불안해하기보다 그냥 그 자체의 행복을 만끽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음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느낌표를 던지는 방식으로요.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이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때에 이 사람을 만나서 참 다행이란 생각을 했었어요. 더 어렸을 때라면, 더 미성숙했을 때라면 사실 너무 좋아하는데 표현이 서툴러서 그냥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 많은 걸 요구하고 많이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함께하는 미래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마음을 얻는다는 건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차곡차곡 그렇게 애정과 신뢰를 쌓다 보면 어느새 나란히 걷고 있는 짝꿍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도 모자란데요. 떠날 사람이면 다 퍼져도 떠날 거고요. 있을 사람이면 부족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오든 후회하지 않도록 현재를 만끽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